돈이 새는 부부의 대화 방식. 1장 돈은 지갑에서 새지 않는다. 말에서 샌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우리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이지? 이번 달도 또 적자야. 분명히 많이 쓰진 않았는데. 이상하죠? 열심히 벌고 남들처럼 사치도 안 하는데 통장은 항상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돈은 카드값에서 새지 않습니다. 쇼핑몰에서 새지 않습니다. 배달 앱에서 새지 않습니다. 돈은 대화에서 셉니다. 조용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부부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평범한 저녁입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이번 달 카드값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아내가 대답합니다. 나만 쓴 거 아니거든. 공기가 달라집니다. 남편은 방어합니다. 아니, 그냥 물어본 거잖아. 아내는 더 단단해집니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많이 쓴 것처럼 들리잖아. 대화는 멈춥니다. 그날 이후 돈 이야기는 조심스러운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집은 점점 더 돈이 안 모입니다. 왜일까요? 돈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소비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감정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비난의 말, 방어의 말, 책임을 돌리는 말, 비교하는 말. 이 네 가지가 시작되는 순간 부부의 돈은 새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많은 부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냥 수입이 적어서 그래.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그래.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같은 소득이어도 모으는 부부와 항상 부족한 부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차이는 뭘까요? 재테크 지식일까요? 투자 감각일까요? 아닙니다. 대화의 방식입니다. 돈이 모이는 부부는 돈 이야기를 할 때 상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돈이 새는 부부는 돈 이야기를 할 때 상대를 신문합니다. 왜 썼어? 그게 꼭 필요했어? 생각은 하고 산 거야? 이 말은 정보 확인이 아닙니다. 이건 평가입니다. 평가가 시작되는 순간 상대는 협력자가 아니라 피고인이 됩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숨깁니다. 영수증을 숨기고 카드 내역을 숨기고 소비 이유를 숨깁니다. 그때부터 돈은 통제가 아니라 비밀이 됩니다. 비밀이 생긴 가정에는 절대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돈이 새는 부부의 대화 방식을 하나씩 해부해 볼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대화는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릴 겁니다. 이건 단순한 재테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관계의 구조, 심리의 구조, 그리고 돈의 흐름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돈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집안 공기가 무거워지나요? 카드값 문자가 오면 괜히 서로 눈치를 보나요? 통장을 같이 보지 않게 된 지 오래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의 이야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돈은 많이 버는 사람이 모으는 게 아닙니다. 같은 방향을 보는 사람이 모읍니다. 하지만 같은 방향을 보려면 먼저 같은 언어를 써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언어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첫 번째 유형,
책임 전가형 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장 너 때문에가 시작되는 순간 돈이 새는 부부의 첫 번째 유형. 책임 전가형 대화. 이 유형의 특징은 단순합니다. 모든 돈 문제의 출발점이 우리가 아니라 너입니다. 어느 날 밤입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이냐? 아내가 대답합니다. 그러게. 잠시 정적. 그리고 남편이 이어 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 씀씀이가 좀 커. 공기가 멈춥니다. 아내의 표정이 굳습니다. 뭐? 나만 써? 남편은 당황합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 대화는 문제 해결을 향해 가지 않습니다. 방어와 공격으로 이동합니다. 책임 전가형 대화의 특징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당신이, 왜 그렇게 했어? 이 말은 정보를 묻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판결문입니다. 상대는 이미 유죄입니다. 돈 문제에서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가난이 아닙니다. 비난입니다. 내가 잘못했나? 내가 무능한가? 내가 문제인가? 이 감정이 시작되면 사람은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합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은 술값 안 써? 골프는 공짜야? 남편이 말합니다. 그건 일 때문에 쓰는 거잖아. 아내가 말합니다. 나는 애들 때문에 쓰는 거야. 둘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돈은 더 새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이 순간부터 돈은 숫자가 아니라 자존심이 됩니다. 누가 더 많이 쓰는지, 누가 더 희생하는지, 누가 더 억울한지. 이 경쟁이 시작되는 순간 부부는 한 팀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팀이 됩니다. 책임 전가형 대화의 가장 무서운 점은 갈등이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 때문에라는 구조는 반드시 아니, 너 때문에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유형의 부부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소비가 투명하지 않습니다. 카드 내역을 자발적으로 공유하지 않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 괜히 말하면 또 뭐라 할 텐데.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미 신뢰는 금이 간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정말 상대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문제를 말하는 방식이 문제일까요? 돈이 모이는 부부는 문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번 달 지출이 좀 많았네. 어디서 줄일 수 있을까? 같이 한번 보자. 주어가 다릅니다. 너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이 차이는 사소해 보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너 왜 이렇게 썼어? 이 말은 방어를 부릅니다. 우리 어디서 많이 썼지? 이 말은 협력을 부릅니다. 하나의 단어 차이입니다. 하지만 그 단어 하나가 통장의 미래를 바꿉니다. 책임 전가형 대화를 하는 부부는 대체로 이런 착각을 합니다. 문제를 정확히 짚어야 해결되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정확함과 공격성은 다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서도 상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숙한 대화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돈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상대를 파트너로 대하고 있나요? 아니면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대하고 있나요? 돈이 새는 집의 공통점은 통장이 아니라 말투에 있습니다. 지적이 먼저 나오고 공감이 나중에 나옵니다. 아니, 공감이 아예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습관 문제입니다.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두 번째 유형, 겉으로는 싸우지 않지만 조용히 돈이 사라지는 방식, 침묵형 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롭지만 통장은 점점 가벼워지는 이유. 생각보다 많은 부부가 이 유형에 속해 있습니다. 3장 싸우지 않는데도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 이런 부부가 있습니다. 크게 싸우지 않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얼굴 붉힌 적도 거의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참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 유형의 이름은 침묵형 대화입니다. 이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말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카드값 문자를 봅니다. 이번 달도 좀 많네. 하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괜히 꺼냈다가 분위기만 나빠질까봐. 아내도 압니다. 요즘 지출이 많지. 하지만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괜히 잔소리 들을까봐. 이 집의 특징은 돈 이야기가 금기어라는 겁니다. 마치 집 안 어딘가에 보이지 않는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돈 얘기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배려입니다. 피곤해 보이는데 괜히 말 꺼내지 말자. 요즘 스트레스 많을 텐데 굳이. 그런데 배려가 반복되면 회피가 됩니다. 회피가 쌓이면 거리감이 됩니다. 돈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 미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행 계획, 아이 교육, 노후 준비, 집 마련. 이 모든 게 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말하지 않는 부부는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막연합니다. 어떻게 되겠지? 이 막연함이 돈을 세게 만듭니다. 침묵형 부부의 또 다른 특징. 소비가 각자 따로입니다. 남편 통장, 아내 통장, 각자 관리. 서로 터치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존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무관심이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얼마 쓰는지 몰라도 돼. 각자 알아서 하면 되지. 정말 괜찮을까요? 부부는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돈은 각자 쓰고 있습니다.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침묵형 대화가 무서운 이유는 폭발이 늦게 온다는 겁니다. 몇 년은 조용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왜 우리 이 정도밖에 못 모았어? 이 한마디에 그동안 쌓인 침묵이 터집니다. 아내는 말합니다. 당신이 관리했잖아. 남편은 말합니다. 당신도 신경 안 썼잖아.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것들이 한 번에 쏟아집니다. 침묵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저장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싸우지 않는 게 정말 좋은 걸까요? 건강한 부부는 갈등이 없는 부부가 아닙니다. 갈등을 대화로 풀 수 있는 부부입니다. 돈이 모이는 부부는 정기적으로 돈 이야기를 합니다. 큰 싸움 없이도
가볍게 꺼냅니다. 이번 달 어땠어? 다음 달엔 뭐 줄여볼까? 우리 목표 다시 한번 볼까? 이건 싸움이 아닙니다. 점검입니다. 친묵형 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건 용기입니다. 돈 이야기를 꺼내는 용기. 완벽한 해결책이 없어도 말을 시작하는 용기. 혹시 이런 생각이 드나요? 괜히 꺼냈다가 싸우면 어쩌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지금의 침묵은 미래의 큰 싸움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돈은 흐르는 것입니다. 흐름을 보려면 말로 확인해야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흐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관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는 싸우진 않는데 그래도 돈이 잘 안 모이긴 해. 그렇다면 오늘이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겉으로는 합리적인데 실제로는 관계를 갉아먹는 유형, 비교형 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른 집과 비교하는 순간 왜 통장이 얇아지는지 그 심리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장 남들은 다 하는데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돈이 새는 부부의 세 번째 유형, 비교형 대화. 이 유형은 겉으로 보면 합리적인 조언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관계의 바닥을 조금씩 긁어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합니다. 우리 친구 민진의 이번에 집 샀대. 남편이 대답합니다. 그래? 잠깐의 정적. 그리고 이어지는 한마디. 우린 언제 그렇게 돼?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또 다른 날, 남편이 말합니다. 회사 김 과장은 이번에 차 바꿨대. 아내가 묻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말합니다. 우리도 이제 바꿔야 하지 않겠어? 비교형 대화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남들은 집을 사고, 남들은 해외여행을 가고, 남들은 학원을 더 보내고, 남들은 더 잘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부부는 이미 조급해집니다. 비교는 객관적인 정보가 아닙니다. 감정의 불씨입니다. 우리가 뒤처진 건 아닐까? 우리가 부족한 건 아닐까? 이 불안이 불필요한 소비를 부릅니다. 비교형 부부의 특징은 결정을 할 때 기준이 외부에 있습니다. 남들 다 하니까. 요즘은 다 그렇다던데. 그 정도는 해야 체면이 서지. 여기서 돈은 가치가 아니라 체면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필요한 걸 사는 건 소비입니다. 남들이 한다는 이유로 사는 건 불안 관리입니다. 불안을 소비로 해결하려 하면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항상 더 잘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형 대화의 또 다른 문제는 은근한 압박입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우리 애만 영어 학원 안 보내는 것 같아. 이 말 속에는 사실 이런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더 벌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말하지 않아도 압박을 느낍니다. 반대로 남편이 말합니다. 다른 집은 외벌이로도 잘만 사는데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당신도 좀 더 아껴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건 조언이 아닙니다. 비교를 통한 압박입니다. 비교형 대화가 반복되면
부부의 돈은 우리의 목표를 향해 가지 않습니다. 타인의 기준을 향해 달립니다. 남의 속도, 남의 소비, 남의 라이프 스타일. 그 길은 끝이 없습니다. 돈이 모이는 부부는 비교 대신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원해? 우리 기준에서 이건 필요한가? 우리가 감당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야? 주어가 바뀝니다. 남들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비교는 즉각적인 만족을 줍니다. 새 차, 큰 집, 좋은 브랜드. 하지만 그 만족은 짧습니다. 대신 남는 건 대출과 부담과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는 결국 서로를 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비교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정보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방향을 잃으면 안 됩니다. 정보는 참고일 뿐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이런 적 있나요? SNS를 보다가 괜히 기분이 가라앉은 적.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그 감정 상태에서 결제 버튼을 눌러본 적. 그게 바로 비교 소비입니다. 그리고 그 소비는 대부분 후회로 끝납니다. 돈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남보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겉으로는 합리적인 계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신뢰를 깎아내리는 유형, 감시형 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카드 내역을 확인하는 순간 왜 관계가 차가워지는지 생각보다 많은 부부가 이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5장 카드 내역을 보는 순간 관계가 얼어붙는다. 돈이 새는 부부의 네 번째 유형. 감시형 대화. 이 유형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철저하고 계획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가계부도 씁니다. 엑셀도 정리합니다. 카드 사용 내역도 꼼꼼히 봅니다. 문제는 관리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어느 저녁 남편이 휴대폰을 보다가 말합니다. 이건 뭐야? 아내가 묻습니다. 뭐가? 남편이 화면을 보여줍니다. 어제 84,000원 결제된 거. 아내는 순간 멈칫합니다. 아, 애들 옷이랑 이것저것. 남편은 말합니다. 이게 꼭 필요했어? 이 질문은 조용하지만 날이 서 있습니다. 감시형 대화의 핵심은 확인하는 태도가 아니라 의심하는 태도입니다. 이게 왜 나갔지? 이건 뭐야? 설명해봐. 이 순간 부부는 동료가 아니라 감독관과 피감독자가 됩니다. 돈은 신뢰 위에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감시가 시작되면 신뢰는 줄어듭니다. 신뢰가 줄어들면 설명이 늘어납니다. 설명이 늘어나면 피로가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말이 튀어나옵니다. 내가 무슨 죄인도 아니고. 감시형 대화의 무서운 점은 소비를 줄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숨깁니다. 소액 결제는 말하지 않습니다. 현금 사용이 늘어납니다. 공동 계좌 대신 개인 계좌가 생깁니다. 이건 반항이 아닙니다. 자존심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방어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왜 감시하게 될까요? 대부분의 시작은 불안입니다. 혹시 통제가 안 되는 건 아닐까? 이대로 가면 큰일 나는 거 아닐까? 그 불안을 해결하는 방식이 감시입니다.
하지만 불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뢰는 숫자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시형 대화를 하는 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투명한 거야. 다 같이 보는 게 맞지. 맞는 말입니다. 투명함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투명함과 통제는 다릅니다. 투명함은 서로가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것이고, 통제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차이는 말투에서 드러납니다. 이번 달 카드 내역 같이 볼까? 이건 초대입니다. 이거 왜 쓴 거야? 이건 신문입니다. 단어는 비슷해도 의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감시가 반복되면 돈은 관리 대상이 아니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됩니다. 카드 문자가 오면 심장이 먼저 반응합니다. 이것도 뭐라 하겠지. 그 감정이 쌓이면 돈 이야기를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침묵으로 돌아갑니다. 건강한 부부는 관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함께 관리합니다. 질문을 할 때도 공격이 아니라 공유의 방식으로 묻습니다. 이거 어떤 생각으로 산 거야? 다음엔 다른 방법도 있을까? 이건 잘못을 찾는 게 아니라 방법을 찾는 질문입니다. 혹시 지금 배우자의 소비 내역을 보면서 마음이 먼저 불편해지나요? 혹은 내 소비를 들킬까봐 설명할 준비부터 하나요? 그렇다면 이미 관계는 관리 모드로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돈은 통제한다고 모이지 않습니다. 같은 그림을 그릴 때 모입니다. 같은 목표를 보고, 같은 이유로 아끼고, 같은 이유로 쓰는 것. 그게 팀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마지막으로 가장 교묘한 유형, 겉으로는 농담처럼 말하지만 마음에는 오래 남는 비꼬명 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웃으면서 던진 말이 왜 통장을 얇게 만드는지 이제 거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6장 웃으면서 던진 말이 통장을 비운다. 돈이 새는 부부의 5번째 유형. 비꼬명 대화. 이 유형은 겉으로 보면 심각해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대놓고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농담처럼 말합니다. 아내가 택배 상자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지나가며 말합니다. 또 뭐 샀어? 우리 집은 택배 회사 지점이네. 웃으면서 말합니다. 아내도 웃습니다. 에이, 별거 아니야. 그런데 그 웃음 뒤에 조금의 찝찝함이 남습니다. 또 다른 날, 남편이 말합니다. 카드값 보니까 당신이 우리 집 경제 대통령이네. 웃음, 농담. 하지만 그 말 속에는 평가가 들어 있습니다. 비꼬명 대화의 특징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돌려 말합니다. 가볍게 말합니다. 그래서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말해? 라고 하면 이렇게 돌아옵니다. 농담도 못해? 이 한마디가 관계를 얼립니다. 왜냐하면 상대의 감정은 진짜인데 표현은 가짜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비꼼은 갈등을 피하는 방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갈등을 미루는 방식입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한 불만이 웃음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만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비꼼이 반복되면
상대는 점점 예민해집니다. 택배를 시키면서도 눈치를 봅니다. 결제를 하면서도 변명을 준비합니다. 이건 진짜 필요한 거야. 세일이라서 산 거야. 당신도 전에 샀잖아.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스스로 방어합니다. 이건 건강하지 않은 신호입니다. 비꼬명 대화가 돈을 세게 만드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진짜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만이 있다면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요즘 지출이 조금 불안해. 우리 소비 패턴 한번 같이 보자. 이렇게 말하면 해결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하지만 비꼬면 상대는 다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꼼은 자존감을 조금씩 깎습니다. 넌 돈 관리를 못해. 넌 충동적이야. 넌 계획이 없어. 이 메시지가 농담이라는 포장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계속 듣다 보면 사람은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의심받는 사람은 더 계획 없이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신뢰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신뢰받는 사람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의심받는 사람은 방어심을 느낍니다. 책임감은 돈을 모으게 하고 방어심은 돈을 숨기게 합니다. 혹시 이런 말 해본 적 있나요? 당신은 세일만 보면 정신 못 차리잖아. 역시 소비 요정이네. 또 플렉스 하셨네. 가볍게 던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은 상대의 소비가 아니라 존재를 평가합니다. 돈이 모이는 부부는 농담으로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농담으로 긴장을 풀고 진지하게 해결합니다. 순서가 다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5가지 유형을 봤습니다. 책임 전가형, 침묵형, 비교형, 감시형, 비꼼형. 혹시 여러 개가 겹쳐 보이나요? 괜찮습니다. 거의 모든 부부가 어느 정도는 섞여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인정하는 순간부터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 장부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돈이 모이는 부부는 어떻게 말하는지,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단어를 쓰는지 실제 대화 예시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7장 돈이 모이는 부부는 이렇게 말한다. 같은 상황입니다. 같은 카드값, 같은 월급, 같은 물가. 그런데 결과는 다릅니다. 돈이 모이는 부부는 돈 이야기를 할 때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구조를 바꾸려고 합니다. 상황 1. 이번 달 카드값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돈이 새는 대화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썼어? 돈이 모이는 대화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번 달 지출이 조금 높네. 우리 어디서 늘었는지 같이 볼까? 주어가 다릅니다. 너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말버릇이 아닙니다. 이건 팀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한편이라는 선언. 문제의 반대편에 상대를 세우지 않는 태도. 돈이 모이는 부부의 첫 번째 특징. 1. 문제를 사람에게 붙이지 않는다. 내가 많이 써서가 아니라 지출이 늘어서 사람을 빼고 현상만 봅니다. 이렇게 되면 누구도 방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특징. A. 질문을 공격이 아니라 탐색으로 쓴다. 이거 왜 샀어? 는 추궁입니다. 어떤 생각으로 산 거야? 는 이해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상대가 느끼는 온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 번째 특징. 3. 목표를 자주 공유한다. 돈이 모이는 부부는 돈 이야기를 할 때 현재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 2년 뒤에 이사 가려면 지금 어느 정도 모아야 할까? 아이 대학 자금 목표 다시 한번 계산해 볼까? 미래를 같이 그립니다. 그러면 소비는 현재의 욕구가 아니라 미래의 그림과 비교됩니다. 억지 절제가 아니라 자발적 선택이 됩니다. 한 장면을 그려볼게요. 아내가 말합니다. 이번 달 내가 조금 많이 쓴 것 같아. 남편이 말합니다. 괜찮아. 대신 다음 달에 같이 맞춰보자. 이 대화의 핵심은 비난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돈이 모이는 부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합니다. 충동 구매도 합니다. 하지만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실수 후의 대화가 관계를 깨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지. 다음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예산 조금 조정해 볼까? 이 세 문장은 마법 같은 문장입니다. 상대를 작아지게 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언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돈이 모이는 부부는 정기적으로 돈 이야기를 합니다. 기분 나쁠 때만 꺼내지 않습니다. 카드값이 터졌을 때만 꺼내지 않습니다. 미리 잔잔할 때 가볍게. 그래서 돈 이야기가 전쟁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나요? 말이 쉽지.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단순합니다. 말을 바꾸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선택이 바뀝니다. 선택이 바뀌면 통장이 바뀝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실제 대화 예시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은 상황을 두 가지 버전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돈이 새는 대화 vs 돈이 모이는 대화. 듣는 순간 차이가 느껴질 겁니다. 8장 같은 상황, 완전히 다른 결과. 상황 1. 이번 달 카드값이 예상보다 40만 원 더 나왔습니다. 돈이 새는 대화. 남편. 이건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아내. 나만 쓴 거 아니야. 남편. 그래도 이건 심한 거 아니야? 아내. 그럼 당신이 관리하든가. 남편. 됐다. 결과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감정만 남습니다. 다음 달엔 더 조심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말하기 싫어집니다. 돈이 모이는 대화. 남편. 이번 달 지출이 예상보다 좀 높네. 아내. 그러네 어디서 늘었지? 남편. 같이 한번 볼까? 아내. 애들 학원비랑 옷이 좀 있었어. 남편. 그렇구나. 그럼 다음 달엔 다른 데서 조금 줄여볼까? 아내. 응, 외식 한두 번 줄이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결과는 다릅니다. 감정 소모 없이 숫자 조정이 끝납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대화는 사람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 대화는 상황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상황 2.
아내가 20만 원짜리 물건을 샀습니다. 돈이 새는 대화. 남편. 이거 꼭 필요했어? 아내. 응. 남편. 비슷한 거 있잖아. 아내. 됐어. 환불할게. 남편.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내의 마음에는 내 선택은 항상 틀린가? 라는 감정이 남습니다. 다음엔 말하지 않습니다. 돈이 모이는 대화. 남편. 이거 새로 산 거야? 아내. 응, 고민하다가 샀어. 남편. 어떤 점이 좋아 보여서 샀어? 아내. 이게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남편. 그럼 괜찮네. 대신 이번 달 다른 데서 조금만 조정해 보자. 아내. 응, 그렇게 하자. 차이 보이시나요? 판단이 아니라 이해가 먼저입니다. 상황 3.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돈이 새는 대화. 아내. 이번 달도 빠듯하겠네. 남편. 그러게. 돈이 왜 이렇게 안 모이지? 이 대화는 막연함을 남깁니다. 계획이 없습니다. 돈이 모이는 대화. 아내. 월급 들어왔네. 이번 달 목표 다시 한번 볼까? 남편. 좋아. 지난달보다 30만 원 더 모아보는 건 어때? 아내. 그럼 여행 적금 조금만 더 넣자. 남편. 좋네. 이 대화는 미래를 구체화합니다. 막연함 대신 숫자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돈이 새는 대화의 공통점. 감정이 먼저 나온다. 사람을 문제 삼는다. 결론 없이 끝난다. 돈이 모이는 대화의 공통점. 현상을 본다. 질문으로 시작한다. 작은 합의를 만든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문장. 돈은 합의의 결과다. 합의 없는 지출은 항상 갈등을 남깁니다. 작은 합의가 쌓이면 큰 신뢰가 됩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장면이 있나요? 아, 우리가 저렇게 말했지. 괜찮습니다. 지금 깨달은 것만으로도 이미 방향은 바뀌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돈이 모이는 부부가 공통적으로 하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습관 하나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습관 하나가 5년 뒤 자산 차이를 만듭니다. 9장 돈이 모이는 부부의 단 하나의 습관.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결국 뭘 해야 돈이 모이나요? 투자? 부업? 절약?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그보다 더 앞에 있습니다. 돈이 모이는 부부는 공통적으로 이 습관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정기적인 돈 대화 시간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시간을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회의. 회사에서는 매출을 점검합니다. 지출을 점검합니다. 목표를 점검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인생의 회사인 가정에서는 점검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돈이 새는 부부는 문제가 생겼을 때만 이야기합니다. 카드값이 터졌을 때, 잔고가 부족할 때, 누군가 화가 났을 때, 그러면 돈 대화는 항상 부정적인 감정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돈이 모이는 부부는
문제가 없을 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돈 대화가 위기가 아니라 루틴이 됩니다. 그럼 이 시간에 뭘 할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4가지입니다. 1. 지난달 지출 확인. 우리 지난달 어땠어? 비난 없이 숫자만 봅니다. 잘못 찾기 금지. 사람 평가 금지. 그냥 흐름만 확인합니다. 2. 잘한 점 말하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달 외식 줄인 거 잘한 것 같아. 충동 구매 안 한 거 멋졌어. 돈을 아낀 행동을 서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사람은 인정받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3. 다음 달 한 가지 조정. 크게 바꾸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만. 이번 달은 배달을 2번 줄여보자. 커피값 조금만 조정해보자. 작아야 성공합니다. 4. 목표 다시 보기. 우리 여행 적금 잘 가고 있지? 집 자금 얼마나 모였지? 목표를 보는 순간 절약은 희생이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이 4가지를 한 달에 한 번만 해도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돈이 투명해지고 대화가 부드러워지고 불안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닙니다. 빠지지 않는 것. 한 달 건너뛰면 2달 건너뛰게 됩니다. 작게라도 계속하는 게 핵심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우리 남편은 이런 거 안 할 것 같은데. 우리 아내는 숫자 싫어하는데. 그래서 더 필요합니다. 이건 돈 공부 시간이 아닙니다. 팀 미팅입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말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함께 앉는다는 것. 마주보는 30분이 통장보다 먼저 관계를 바꿉니다. 돈이 모이는 부부는 많이 버는 부부가 아닙니다. 같이 생각하는 부부입니다. 그리고 같이 생각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정기적인 대화입니다. 5년 뒤를 상상해 보세요. 아무 말 없이 흘러간 5년과 한 달에 30분씩 이야기한 5년. 차이는 복리처럼 벌어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돈 대화를 시작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1000마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의외로 많은 부부가 첫 문장에서 이미 실패합니다. 10장 첫 문장에서 이미 결정된다. 돈 대화는 내용보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문장이 분위기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내용이어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1000마디.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이 문장 익숙하죠?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상대의 심장은 빨라집니다. 뭐 잘못했나? 또 돈 얘기인가? 이미 방어 모드입니다. 또 하나. 나 할 말 있어. 이 문장은 협력이 아니라 통보의 느낌입니다. 대화가 아니라 판결문 예고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시작. 솔직히 말해서 이 말 뒤에는 대부분 공격이 따라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 너무 써. 솔직히 말해서 이건 아니지. 이 문장은 상대의 긴장을 최대치로 끌어올립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돈이 모이는 부부의 시작 문장. 1. 초대의 방식. 이번 주말에 우리 돈 얘기 20분만 해볼까? 강요가 아닙니다.
초대입니다. 상대에게 준비할 시간을 줍니다. A. 긍정으로 시작하기. 요즘 그래도 우리가 잘 맞춰가는 것 같아. 인정 후에 조정이 들어가야 합니다. 사람은 인정받은 뒤에 조언을 받아들입니다. 3. 나의 감정부터 말하기. 요즘 내가 지출 때문에 조금 불안해. 이건 공격이 아닙니다. 공유입니다. 너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느끼기에로 시작합니다. 이 차이가 대화를 살립니다. 돈 대화는 협상의 자리가 아닙니다. 감정 공유의 자리입니다. 숫자는 그 다음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남편이 말합니다. 요즘 내가 노후 생각하면 조금 걱정돼. 이 말에 아내는 방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같이 걱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당신 때문에 돈이 안 모여. 이 말은 같이 걱정할 수 없게 만듭니다. 걱정이 아니라 책임 공방이 시작됩니다. 대화의 목적은 이기는 게 아닙니다. 같이 정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첫 문장을 잘못 꺼내면 이미 승패 구조가 됩니다. 여기서 작은 팁 하나. 돈 대화를 할 때 시간을 정하세요. 딱 20분만 하자. 시간이 정해지면 감정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끝이 보이면 사람은 더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피곤할 때, 배고플 때, 화가 나 있을 때 돈 얘기 꺼내지 마세요. 돈 대화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장면이 있나요? 아, 나 항상 저 말로 시작했지.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말은 습관이고 습관은 연습으로 바뀝니다. 다음 장에서는 돈 대화를 할 때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순간 어떻게 멈추고 다시 구조를 잡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능해지면 거의 싸움으로 번지지 않습니다. 11장 감정이 올라오는 그 10초를 넘기는 법. 돈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공기가 달라집니다. 말이 짧아지고 표정이 굳고 톤이 조금 올라갑니다. 이 신호를 놓치면 대화는 곧 전쟁이 됩니다. 그 10초. 상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문제라는 거야? 이 질문이 나오는 순간 대화는 위험 구간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은 바로 반응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왜 또 그렇게 받아들여? 이 말은 불을 끄는 게 아니라 기름을 붓는 말입니다. 돈이 모이는 부부는 20초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신 멈춥니다. 일 잠깐 멈추기. 대답하지 않고 23초만 숨을 고릅니다. 짧지만 강력합니다. 즉각 반응은 감정이고 잠깐의 멈춤은 이성입니다. 이 감정을 먼저 인정하기. 그렇게 들릴 수 있겠다. 내 말이 좀 날카로웠네. 이 한 문장이 대화를 살립니다. 인정은 패배가 아닙니다. 관계를 지키는 기술입니다. 3. 다시 목적을 확인하기. 우리 싸우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같이 정리하려는 거지. 목적을 다시 꺼내면 방향이 돌아옵니다. 대화가 싸움으로 번지는 이유는 대부분 숫자가 아니라 자존심 때문입니다. 돈은 존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선택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은 방어합니다. 한 장면을 다시 그려볼게요. 아내. 그래서 내가 철이 없다는 거야? 남편 감정적으로. 왜 또 그렇게 말해? 싸움 시작. 남편 멈춘 뒤. 아니, 그런 뜻은 아니었어. 내가 표현을 잘못했네. 공기 변화. 이 차이는 돈 차이보다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타임아웃을 인정하기. 감정이 너무 올라오면 이렇게 말하세요. 지금은 내가 조금 예민한 것 같아. 잠깐 쉬었다가 다시 얘기하자. 이건 도망이 아닙니다. 관계를 지키는 전략입니다. 건강한 부부는 싸우지 않는 부부가 아닙니다. 싸움이 커지기 전에 멈출 줄 아는 부부입니다. 혹시 이런 적 있나요? 처음엔 카드값 얘기였는데 결국 3년 전 일까지 꺼내진 적. 그건 감정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돈 이야기는 과거 감정을 자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억할 한 문장. 이 대화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합의다. 이 문장을 머릿속에 두면 말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을 넘길 수 있다면 돈 대화는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든든한 시간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걸 하나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돈이 새지 않는 부부가 되기 위해 오늘 당장 바꿔야 할 단 하나. 12장 돈이 새지 않는 부부가 되기 위한 단 하나. 우리는 지금까지 돈이 새는 5가지 대화를 봤습니다. 책임 전가형, 침묵형, 비교형, 감시형, 비꼼형, 그리고 돈이 모이는 부부의 대화 구조도 봤습니다. 정기적인 대화, 초대의 방식, 감정을 먼저 인정하는 말.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에서 딱 하나만 가져간다면 무엇이어야 할까요? 단 하나. 우리는 한 팀이다. 이 문장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돈 문제는 상대와 싸우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와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부부가 문제를 가운데 두지 않고 서로를 가운데 둡니다. 그러면 반드시 상처가 납니다. 팀은 실수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팀은 실수를 조정합니다. 팀은 누가 더 많이 썼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팀은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 고민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카드 값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서로를 보는 대신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면 이걸 어떻게 조정하지? 그 한 문장만 나와도 이미 팀입니다. 돈이 새는 부부는 말이 날카롭습니다. 돈이 모이는 부부는 말이 단단합니다. 날카로운 말은 관계를 깎고 단단한 말은 미래를 쌓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행동 하나. 오늘 밤 혹은 이번 주말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우리 요즘 그래도 잘 버티는 것 같아. 앞으로 1년만 같이 잘 맞춰보자. 거창한 계획 말고 이 한 문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돈은 결국 신뢰의 다른 이름입니다. 신뢰가 쌓이면 지출은 투명해지고 목표는 선명해지고 통장은 따라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 혹시 마음이 조금 찔렸나요? 괜찮습니다. 깨달았다는 건 이미 방향을 바꿀 준비가 됐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천천히 마음속으로 읽어보세요. 돈은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같은 방향을 보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부부에게 닿을 수 있게 해주세요.